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은선모입니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에 관한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 없었던 저는 터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게 됐어요. 아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던 그 귀신은 발에서부터 저를 휘감으며 올라왔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 겨우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룸메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잤기에 가위에서 풀려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옆에서 자고 있던 룸메를 깨웠죠. 룸메한테 가위에 눌려서 너무 무서웠다고 한참 떠들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그렇게 아침이 돼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룸메에게 어제 눌린 가위가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룸메는 무슨 소리야? 나 자다가 일어난 적 없는데? 꿈이라기엔 그 대화가 너무 생생했기에 저는 무슨 소리냐고, 잠결이라 생각이 나지 않는 거냐며 룸메를 다그쳐봤지만 룸메는 진심으로 단 한순간도 깬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눴던 룸메는 뭐였을까?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더욱 심하게 가위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여태껏 어떻게 한 번도 안 겪었던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주.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혼자 살게 된 후, 그날도 자다가 가위에 눌린 느낌이 들어 또 가위네 라는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 가위와는 다르게 진짜 사람한테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가위에 눌리면 그냥 몸이 안 움직이고 어딘가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귀신 같은 게 보인다거나 하는데, 그날은 사람이 제 위에 앉아서 제 손목을 꽉 누르고 못 움직이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가위가 아니라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제발 귀신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가위에 눌린 거였으면 좋겠다. 제발 귀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가위에 눌린 거였으면 좋겠다. 눈물나게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힘겹게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위였구나. 우습지만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 더 무서워서 다시 눈을 떴는데 방금까지 아무도 없던 제 몸 위에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서 절 누르고 있었어요. 혹시 안심하고 있었냐고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로 제 위에 앉아서 제 양쪽 손목을 꽉 누른 채로 결박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 보려고도 해보고 발버둥 쳐봤는데 절대 어떻게 해도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있는 힘껏 소리 지르면 겨우겨우 새어나오듯 쉰소리만 나오고요. 남자는 절 빤히 쳐다보다 왜? 무서워?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는 점점 제 몸 쪽으로 내려와서 더 움직이지 못하게 꽉 제 목을 졸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에게 꾸준히 가위가 눌렸습니다.
그러다 그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가위 때문에 잠드는 걸 무서워하는 제가 걱정이 된 부모님이 이사한 집 매트리스 밑에 은박 돗자리를 깔아주셨어요. 그걸 깔면 수맥이 차단돼서 가위에 덜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인지 한동안은 한 번도 가위에 안 눌렸고, 주위에 얘기하니 이사한 집까지는 아마 못 따라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심하고 지내던 어느 날 자다가 얼핏 깨면서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 남자다. 눈을 떠보니 역시 그 남자였죠. 그 남자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제 몸을 짓누르고 가까이 붙어서 뭔가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전혀 귀신 같지 않은데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잘 지냈어? 같은 되게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느낌이 평범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남자에게 눌리는 가위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실제로 결박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위에 눌렸을 때와는 다르게 기분이 굉장히 더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제 몸 하나하나를 귀신이 만지는 그런 더러운 느낌. 그러다 기절하듯 잠들면 겨우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깨어나고 나서도 그 남자한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괴롭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 이후로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작별 인사를 하러 왔던 걸까요?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 얘기를 몇몇 지인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경험을 해서 몇 달간 시달렸다고 했거든요. 사연으로 보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준 뒤로 가위에 눌리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얘기한 저도 지금 들은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알았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귀신?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첫 자취를 시작한 곳은 반지하였다. 돈 없이 서울에 상경한 사회 새내기에겐 이만한 가격에 10평 남짓한 방이면 반지하여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안 됐을 쯤이었다. 늦은 밤만 되면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층간소음이겠거니 싶었고 타인을 만나 싫은 소리 하는 것도 힘들어해서 모른 척 살았다. 아니, 살려고 했다. 서울살이에 지쳤는지 생활 패턴이 다 망가져 있어 하루하루가 피곤한 삶이었다. 예민해질수록 잠을 못 자는 성격이라 며칠 내내 들리는 소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편하게 자려면 윗집 분들을 만나야만 할 것 같았다. 소리를 윗집에 녹음해서 가져갈 생각으로 휴대폰 녹음을 켠 채 침대에 누워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몇 시간을 버티다 잠에 들었던 것 같다. 끽, 끽, 끽. 선잠에 든 내 귀에 다시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떴을 때 창문 맞은편에 자리한 거울에 비친 창문 너머로 사람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다. 창문은 반투명한 유리라서 딱 붙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살짝 흐릿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거울을 본 채로 고개를 뒤로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물론 거울에서 시선을 뗄 용기도 나지 않았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비명을 질렀다. 낄낄낄낄. 기분 나쁘게 웃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창문에 보이던 얼굴과 이상한 소리는 함께 사라졌다. 안 그래도 잠들지 못해 예민했던 터라 더더욱이 잠에 들 수 없었고 자취방에서 도망쳐 작업실에서 자야겠다는 생각에 방에 불을 켜고 옷가지랑 세면도구를 챙겨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사람의 호기심이 뭐라고. 괜히 건물을 나오자 내 방 창문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뭐가 붙어 있었던 건지. 건물을 빙 둘러서 내 방 창문 쪽을 봤을 땐 반쯤 잘려있던 방범창대 하나와 그 밑바닥에 버려두고 간 듯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실톱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저기 나있는 톱 자국을 보아하니 며칠간 들렸던 이상한 소리는 방범창을 자르려고 시도했던 소리였던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하고 건물주 분께도 연락을 넣어 파출소에서 근처 CCTV 화면을 확인했을 때 간담이 서늘했다. 실톱으로 방범창을 자르다가 바닥에 달라붙어 얼굴이 방범창에 눌리건 말건 상관없다는 듯 기괴한 자세로 내 방 창문에 붙어있는 남자가 있었다. 건물주분의 신고로 집 주변을 경찰분들이 다니셨지만 아무래도 경찰이 다니는 길에 그런 이상한 사람이 다닐 리가 없었다. 건물주분의 배려로 새 집을 구할 때까지 그곳에 짐을 맡겨두고 작업실에서 지냈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 이후로 경찰에게 따로 받은 연락은 없으니 아마 다른 곳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가끔 반지하 창문을 곁눈질로 살펴보는 게 버릇이 됐다. 귀신 이야기라기보단 사람이 무서웠던 썰입니다. 저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다시는 반지하는커녕 1층도 쳐다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2층 이상에서만 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체리씨의 선모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보러 올 거죠?